간혹 우리가 new 명령을 쓰면 대화 상자가 안 뜨고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 뭐라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화 상자를 안 쓰겠습니다 라고 막아 놓은 거예요. 오토캐드가 종종 이렇게 옵션이 바뀌어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옵션이 바뀌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C 드라이브에 여기는 템플릿이라는 폴더에 이 파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엔터 칩니다. 그러면 파일이 들어오죠. 여기에다가 명령을 하나 씁니다. 파일 dia. 자, 이렇게요. 이거는 옵션이니까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옵션이니까 파일 dia라고 해서 이 값이 0이면 대화 상자 안 쓰기. 근데 이 값이 1이면 대화 상자 사용하기입니다. 보시면 지금 enter new value for file dia라고 되어 있죠. 다이얼로그의 약자예요. 기본값이 0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1로 바꿔주고 엔터. new. 그러면 어떤가요? 대화 상자 뜨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일 dia 0. 그럼 new. 대화 상자 안 뜨고 이렇게 커맨드로 뜨게 됩니다. 파일 dia 1. new. 그러면 이번엔 대화 상자로 뜹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파일 다이얼로그의 약자입니다. 대화 상자 사용하기. 자, new. 네. 자, 우리가 어제 로테이트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로테이트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입니다.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골뱅이 100,100이라고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치수 기입을 하나 해보죠. 이거 너무 작은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100mm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100mm짜리 하나 그려보시죠. 치수는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치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 여러분들은 치수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가로 세로가 100mm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하고 엔터. 역시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자,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이제 스케일 팩터를 여기다 넣게 되는 겁니다. 배수인 겁니다. 배수. 예를 들어서 2배 혹은 3배, 뭐 5배 이런 식으로 여기다 배수를 입력하면 돼요. 3배만 넣어보죠. 3배. 자, 그랬더니 300mm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100mm를 3배 하면 당연히 300mm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이제 거꾸로 줄여보죠. 스케일. 클릭하고. 자, 여기다가 몇 배를 해야만 얘가 100으로 될까요? 제가 3배를 키웠으니까 3분의 1 하면 되겠죠. 정수 나누기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3분의 1 하시면 바로 100으로 줄어듭니다. 보세요. 스케일 2배 했습니다. 그럼 2배 커졌죠? 스케일. 얘는 알아요. 0.5, 2분의 1이니까. 근데 스케일. 예를 들어서 5배 했어요. 그러면 스케일 1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쓰면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케일도 로테이트와 똑같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나면 여기 카피 기능 있죠. 카피 2배 키워주세요.
그러면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적당히 그렸습니다. 크기를 몰라요.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이 치수를 제가 150으로 맞추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스케일로? 자,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찍고 보면 여기도 똑같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참고서 기능인 거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맞추고자 하는 방향 클릭해주고 그 다음 이동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150. 그러면 자, 크기 맞은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면 이 스케일을 이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그 다음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 그 다음 글로벌 위드를 1mm로 자, 맞죠? 스케일 그 다음 여기다가 축척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대 50도면이에요. 그럼 얘가 50. 그럼 어떻게 돼요? 도면 테두리가 5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래 놓고 여기다가 실물을 1대1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스케일에서는 도면 크기를 조절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얘가 1대 50이었습니다. 이거 1대 60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걸 1대 60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스케일 1 나누기 50 그럼 다시 1대 1이 된 거죠. 스케일 60 됐나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지금 축척이 얼마라고요? 50이요. 얼마로 바꾼다고요? 60이요. 자, 똑같아진 거 보이시나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크기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라인 자, 20mm 3mm 5mm 1mm 5mm 2mm 1mm 다시 5mm 1mm 5mm 2mm 1mm 아이고 5mm 1mm 5mm 3mm 20mm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작아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서클을 그립니다. 카피 그 다음 트림 스케일 3배 이게 상세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디테일 도면이라고 해요. 상세도.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원을 그려서 별도로 옆에다가 그립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키워요. 이걸 디테일, 상세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치수는 틀려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고 상세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예요. 늘리기 명령어 쓸 건데 스트레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치를 쓰려면 첫 번째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포함 선택하시면 안 돼요. 걸침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끝점을 선택해야 돼요. 선, 중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스트레치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걸침 선택을 해야 되고 끝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스트레치 명령을 쓰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객체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 Select Object to Stretch, 늘리기 위해서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by Crossing Window와 Crossing Polygon, 즉 크로싱으로 걸침 선택으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 선택을 하면 전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걸침 선택인데 중간에 선택됐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걸침 선택인데 여기 끝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끝점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잡고 늘리면 늘어납니다.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하나만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만 됩니다. 그 끝점이니까. 근데 이렇게 중간으로 선택하면 안 일어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스트레치, 늘리기, 그 다음에 골뱅이 6만큼 0도 방향. 그러면 여기 6이었던 게 12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서클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클릭하고 나면 여기 그립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잡이라고 했었죠. 이 손잡이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델키 누르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그립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일 첫 번째가 스트레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랭슨 명령어가 들어가고, 엔터 치면 무브가 되고, 엔터 치면 로테이트가 되고, 엔터 치면 스케일이 되고, 다시 엔터 치면 미러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수정 명령어들이 저 그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클릭하면 뭐 이동이라든지, 그래서 스트레치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금방 늘어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랭슨입니다. 랭슨. 선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자, 이렇게 선이 있네요. 네,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랭슨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4개를 먼저 선택합니다. 옵션을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먼저 제일 오른쪽부터, 다이나믹은 동적이란 뜻입니다. 클릭한 다음 객체 선택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끝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랭슨이에요. 선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 방향 그대로를 늘리거나 줄이고자 할 수 있는데, 다이나믹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것. 그게 랭슨의 다이나믹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그냥 전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의 길이가 50으로 딱 맞춰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에 보시면 여기 토탈에 보시면은 여기 앵글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도란 뜻이죠. 90도, 이렇게 호인 경우 클릭해주면 90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90도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백분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보다 커야 크기가 커집니다. 10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0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150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150배가 커지는 거죠. 가장 가까운 끝쪽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다시 봅니다. 랭슨, 퍼센트. 이번엔 50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그러면 절반씩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델타. 델타는 커지고 작아지는 값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어떤 플러스 값을 넣어주면 그 값만큼 얘가 커지거나 혹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그 값만큼 작아지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50mm씩 커지게 돼요. 다시 봅니다. 델타 마이너스 100.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더 이상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0mm보다 작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과제물 하나 띄워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자,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28도 트림. 얘네들이 중심선이죠. 서클 33.6. 다시 한번 서클 38.4. 서클 6.4.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필렛. 자, 트림. 그 다음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45mm. 다시 옵셋 10mm. 다시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10mm.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요렇게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옵셋 106.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 수직으로 내려와서 필렛 해야죠. 자, 트림. 그 다음 네, 이 선이 이쪽으로 47도. 로테이트 카피 47도.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 계속 트림으로 끊어줘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죠. 선 연장하고 서클 반지름 5mm. 옵셋 38mm. 옵셋 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2.4mm. 자, 얘를 선 연장해 볼까요? 자, 얘도 이제 다 했으니까 트림. 자, 얘는 이쪽으로 10도죠? 마이너스 10도.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지우고 트림으로 끊고, 트림으로 끊을 것들 끊고, 자,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45mm,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5mm. 자, 미러. 아니, 미러 하기 전에 선이 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죠. 우리 이거 계속 어떻게 했었나요? 옵셋해서 했었죠. 랭슨 델타 3mm. 3mm.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3mm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굳이 옵셋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딱 정리됐죠. 자, 미러. 대칭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칭. 다만 여기 선이 두 개죠. 조인. 얘도 조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심선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옵셋을 쓰는 게 아니고 랭슨의 델타를 쓰셔야 합니다. 자,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여지껏은 이제 크기를 키우거나 뭐 이런 명령어였다면, 이제는 이제 이레이즈로 넘어 들어오는데, 이레이즈는 알고 트림도 알아요.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여기 있어요. 요 두 개가 브레이크입니다. 요 두 개가 브레이크예요. 자, 브레이크. 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여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 두 번째 브레이크 점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자,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브레이크 제가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예요. 이때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첫 번째 점을 이와 같이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끊고 싶습니다. 이거 트림이랑 똑같은 거죠? 자, 브레이크.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끊을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를 선택하면 이 수평선인지 이 수직선인지 몰라요. 누가 선택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먼저 끊어질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퍼스트 포인트로 다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트림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죠.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싶어요. 선이 이렇게 한 개예요. 선이 한 개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선과 왼쪽 선 둘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으로. 동일한 점을 두 번 클릭한 거죠. 네,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로 교차점을,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익스플로드. 전에 했을 거예요. 익스플로드 조인 다 했을 겁니다. 렉탱이나 혹은 폴리곤 같은 경우, 이렇게 렉탱이나 폴리곤 같은 경우 분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익스플로드. 이와 같이 분해가 됩니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조인이 이렇게, 조인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동일선상. 첫 번째 조건은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점은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즉 끝점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제가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 맞나요? 네, 조인. 연결되나요? 다시 봅니다. 제가 첫 번째 거를 중심선으로 놨어요. 조인. 중심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조인. 첫 번째 선택하는 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트림. 이렇게 지금은 어떤가요?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끝점이 다 붙어 있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인. 첫 번째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하고 P타입.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포인트 그리고 화면을 꼭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P타입. 포인트의 모양을 바꿀 때 씁니다. 이렇게 딱 둘로 쪼개시면 돼요. 이 위에는 포인트의 모양, 이 아래는 포인트의 크기. 자, 이렇게 클릭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선택해 보고 오케이. 그럼 포인트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시죠. 그 다음에 포인트 사이즈가 5%랍니다. 여기 보시면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의 5% 크기,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즉 우리가 도면의 단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단위, 즉 5mm란 뜻이 됩니다. 보통은 화면의 5%를 놓고 써요.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커지죠.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줄어들죠. 이걸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계산하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드로우, 하나는 리젠입니다. 이게 이제 화면 재계산이에요. 화면 재생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리드로우가 있고 리젠이 있는데 이제는 리드로우는 안 써요. 리젠만 씁니다. 얘가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옛날에는 분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리드로우를 써야 했었는데 요즘은 분립이 없어서 얘를 안 쓰고 요즘은 리젠만 써요. 화면 재생입니다. 보세요. 사이즈가 안 보이죠? 리젠. 다시 커진 거 보이시나요? 확대해 봤습니다. 리젠. 자, 리젠 명령을 쓰시면 이렇게 재계산 되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볼 겁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어디서 봤었냐면 경로 배열에서 한번 봤었어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조인.
서클. 자, 어레이, 패스 어레이. 자, 여기 메주어하고 디바이드 있었죠? 맞습니까? 이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것, 등분이라고 했고,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네, 똑같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0mm짜리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디바이드 똑같이 나눌 겁니다. 클릭. 그러면 엔터 더 넘버 오브 세그먼트, 즉 세그먼트의 개수를 입력해 달랍니다. 6개. 자, 6개의 뭐가 들어갔나요? 점이 들어간 거죠. 사실 얘가 이렇게 브레이크로 끊어진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로 끊어진 게 아니고 끊어질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이 포인트를 못 쓰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타입이 기본값이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뭐 일어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P타입으로 먼저 우리가 바꿔놨던 겁니다. P타입으로 먼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끊어질 자리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메주어입니다. 자, 메주어. 메주어는 길이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자, 150mm. 그러면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150, 150, 150, 나머지 짜투리. 다시 봅니다. 메주어 선택합니다. 이번엔 오른쪽이 더 가깝죠? 150mm. 그러면 이렇게 150, 150, 150 짜투리.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오스냅이 한 두어 개가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노드라는 오스냅과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입니다. 노드는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선의 교차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라인, 인터섹션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안 찾아져요. 다시 봅니다. 센터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요 자리에 점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바다에 가면 부표라는 게 있어요. 부표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암초가 많은 지역에 부표가 있고요. 하나는 그물 위에 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초 많은 데다가 부표를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들이 혹은 기관사들이 부표를 보고 고개 피해가는 거죠. 그 부표 아래 뭐가 있으니까, 암초가 있으니까. 네, 부표의 역할이에요. 요렇게 생긴 아이콘 아래 뭐가 있다? 점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오브젝트는 점이지 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되냐면 노드라는 오스냅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점을 찾는 오스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드, 점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노드를 한번 써보시죠. 노드를 이용해서 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오스냅은 뭐냐면 nearest라는 오스냅입니다. 근처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nearest, nearest. 그러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nearest를 쓰게 되면 이렇게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도
찾아지게 됩니다. 선 위에 어떤 한 점을 클릭할 때, 이럴 때도 nearest를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